네, 저희 어제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리고 판다스의 가장 대표적인 그 클래스 타입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그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클래스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과 같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시리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1차원 형태의 데이터 구조, 데이터 자료 구조입니다. 데이터들이 1차원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한 가지 타입의 여러 개의 값들이 저장되어지는 1차원 타입의 자료 구조를 시리즈라고 하고, 시리즈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인덱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값들을 가지고 있는 1차원 구조죠. 이런 구조가 2차원적으로 확장이 된 거. 그게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거죠. 테이블 형태예요. 테이블 형태. 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컬럼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그런 자료 구조가 데이터 프레임. 그래서 행에도 번호가 붙어 있죠. 행에도 인덱스가 붙어 있죠. 0, 1, 2, 3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붙어 있고, 컬럼에도 인덱스가 붙어 있죠. 뭐 컬럼 이름들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 뭐 어제 했었던 팁스라고 하는 걸 보면 뭐 토탈 빌, 팁, 성별, 그 다음에 뭐 스모커 여부, 요일, 시간 등등등 뭐 이런 컬럼 이름들이 붙어 있었죠. 이렇게 행에도 인덱스가 붙어 있었고 컬럼에도 이름이 붙어 있었고요. 그리고 행과 열의 2차원 구조로 행과 열의 2차원 구조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타입이 데이터 프레임.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 타입이 데이터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것들 중에서 아마 복습 조금 좀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잘 아셔야 되는데 19번 파일을 좀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써주고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하고 컬럼 이름을 문자열로 전달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 이름, 그 다음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를 참조하듯이 참조 연산자를 사용하고 컬럼 이름을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본적인 게 뭐냐면 컬럼을 선택하는 것과 조건에 맞는 행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아셔야죠. 어떤 컬럼을 검색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검색하기를 원하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SQL에서도 가장 기본이었었고, 그 다음에 파이썬의 데이터 프레임도 가장 기본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첫 번째 방식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이 컬럼 이름이 변수를 만드는 규칙에서 어긋나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것만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한 개 이상 여러 개의 그 컬럼들을 동시에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컬럼을 선택하는 방식에서 컬럼 하나를 문자열로 주는 게 아니라 컬럼 이름들의 리스트를 넘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city라고 하는 컬럼과 팝이라고 하는 두 개의 컬럼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행을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을 선택하시는 방법은 LOC하고 ILOC 두 가지가 있어요.
LOC는 시리즈에서도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죠. 레이블 기반의 원소를 첨부하는 방식, 로케이션, 단순하게 로케이션 기반의 원소를 첨부하는 방식이고요. I 로케이션, 인티저 로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티저 로케이션이다라고 하는 것은 ND 어레이가 가지고 있는, 배열이 가지고 있는 인덱스 속성이 있죠. 그죠? 배열이 가지고 있는 인덱스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인덱스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곳에 인덱스가 있는 0, 1, 2, 3, 여기가 4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래서 인덱스 0번이다 그러면 여기 시작하는 위치에서 한 칸을 읽어드리는 방식. 그게 ILOC예요. ILOC. 3에서 한 칸을 읽어드리겠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원소를 읽어드릴 수가 있는 거고 4에서 한 칸을 읽어드리겠다. 그럼 여기는 원소가 없으니까 인덱스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끝에서 한 개라고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한 칸을 읽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의 행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행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ILOC나 LOC를 이용해서 슬라이싱도 가능하고요. 둘 다 슬라이싱 가능합니다. 근데 슬라이싱의 결과가 조금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고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마찬가지죠.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슬라이싱의 결과가 LOC를 이용한 슬라이싱의 결과고요. 그 다음에 ILOC를 이용한 슬라이싱 결과가 살짝 다릅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네. 레이블이냐 1과 1, 2, 3이라고 하는 게 레이블이냐 아니면 어레이의 인덱스냐에 따라서 동작하는 방식이 살짝 다르니까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불리언 인덱싱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만 선택하는 방법. 그래서 그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 LOC와 ILOC를 이용해서 행을 선택하는 방법, 그 팬시 인덱싱을 하는 방법, 그리고 조건에 맞는 행을 선택하는 불리언 인덱싱을 하는 방법. 이게 데이터를 분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것들이었었죠. 그런 것들이었었고, 그리고 어제 그 여러 가지 그룹 바이를 하는 그런 그 방법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룹 바이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룹 바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전체 데이터 프레임을 부분 집합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룹으로 나눠주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을 뭐 예를 들어서 팁이 정리가 되어 있는 뭐 영수증 금액과 팁의 금액이 정리가 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로 부분 집합을 나누겠다. 남성 손님들이 지급한 자료들 그리고 뭐 여성 손님들이 지급한 자료들 이렇게 부분 집합으로 나누겠다. 이게 그룹 바이. 이 그룹 바이고 그 다음에 이 그룹 바이를 한 부분 집합에서 우리가 원하는 컬럼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팁의 평균을 계산하겠다거나 혹은 토탈 빌의 평균을 계산하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원하는 컬럼들을 선택해서 부분 집합에서 원하는 컬럼이나 컬럼들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통계를 적용을 하는 거죠. 뭐 평균을 계산하겠다거나 혹은 뭐 표준 편차를 계산하겠다거나 등등의 그 통계 함수를 적용을 하고 통계 함수가 적용된 결과들을 하나의 결과로 묶어주게 되는 거죠. 하나의 결과로 묶어서 뭐 남성의 팁의 평균은 얼마, 여성의 팁의 평균은 얼마 이런 식으로 결과들을 애그러게이트 수집을 해서 그 표현을 하는 게 그룹 바이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그 그룹 바이를 했었습니다. 그룹을 묶어주는 거를 컬럼을 하나로, 선택하는 컬럼을 하나로, 그리고 통계를 적용하는 함수도 하나로, 이런 것도 했었고, 그룹을 묶어주는 거를 2개 이상의 컬럼으로, 그 다음에 뭐 통계를 적용할 컬럼도 2개 이상으로, 그 다음에 통계를 적용하는 함수도 2개 이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의 그 그룹 바이를 했었고, 그 결과들을 저희가 봤었죠. 그래서 그룹 바이는 굉장히 중요한 그 데이터 분석 과정 중에 하나이고, 연습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까지 한 내용들이었었습니다. 그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어제 한 것들까지 해서. 네, 그럼 오늘도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건데, 오늘은 시각화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 있는, 즉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통계적인 값들을 어떻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테이블에서 보여지는 값들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고, 어떻게 시각화를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구글 콜앱 다 접속해 있으시죠? 구글 드라이브 다 접속되어 있으시죠? 콜앱 새 파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파일 이름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매트플러립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이름입니다. 라이브러리 이름이고요. 콜앱하고 연결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 지급받으신 교재에도 그 매트플러립을 이용한 시각화 설명이 되어 있고요. 챕터 1개 정도를 그 할애를 해서 설명이 되고 있을 거예요. 교재에서도. 그리고 뭐 저도 오늘 하루를 시각화하는데 시간을 할애를 하려고는 합니다. 그렇더라도 매트플러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문서를 보자. 라이브러리 문서를 보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구글에서 매트플러립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매트플러립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일 처음에 matplotlib.org라고 바로 나올 거예요.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이썬을 가지고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를 하는 패키지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홈페이지 주소가 matplotlib.org입니다. 라이브러리 이름 .org 그 홈페이지 주소고요. 홈페이지 주소고. 여기에 있는 문서들을 보시면 좋고요. 보시면 좋고 여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플롯 타입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 보면 플롯, 스캐터, 바, 스템, 스텝 등등등 굉장히 많은 종류들 이렇게 보이죠. 뭐 플롯이라고 하는 거, 스캐터라고 하는 거, 바라고 하는 거, 뭐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 관련 플롯들, 뭐 히스토그램, 박스 플롯, 뭐 이런 것들 오늘 여기 있는 것 전부를 다루지 못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룰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 플롯 타입들을 보시면서 내가 어떤 플롯을 그리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보고 내가 이런 선 그래프를 그릴 건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예제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그 예제를 따라서 해보시면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문서를 보시는 연습을 하시고요. 플롯 타입, 이그젬플에도 굉장히 많은 이그젬플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튜토리얼도 있어요. 자습서란 뜻이죠. 자습서. 그 다음에 유저 가이드, API 레퍼런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저 가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서들 필요하시면 더 많은 그래프들, 더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API 레퍼런스를 꼭 참조를 하시면 좋아요. 저도 그리다가 기억 안 나는 거 있으면 여기 종종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조를 하고요. 네, 뭐 잔소리는 그만하고요.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먼저 다 해놓고 그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넘파이를 우리가 사용할 것 같아서 넘파이,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다루려면 판다스, 그 다음에 매트, 플롯, 립.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요거 있죠. 매트, 플롯, 립, 파이, 플롯, SPLT.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 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 주시고요. 각각의 라이브러리들의 주요 기능들을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넘파이는 ND 어레이를 사용하기 위한 거고요. 판다스는 무엇을 사용하기 위한 거냐면 1차원 시리즈, 2차원 데이터 프레임. 파이플럿은 여러 가지 시각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라이브러리가 파이플럿이에요. 파이플럿이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모듈. 그러니까 매트플롯립이 패키지 이름이고요. 그 패키지 밑에 파이플럿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 거예요. 모듈이 있고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C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각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몇 가지 예제, 데이터 셋들. 그러니까 뭐 어제 저희가 사용했었던 팁스라고 하는 것도 C본에 있었죠. 네, 이런 것들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를 했어요. 임포트를 했고요. 첫 번째 우리 데이터셋부터 준비를 할게요. 데이터셋. 어제 사용했었던 팁스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팁스. C본 라이브러리에 있었죠. 함수 기억나세요? 데이터셋 가지고 오는 거. 로드 데이터셋. 여기에다가 데이터셋 이름을 주시면 돼요. C본 라이브러리에 어떤 데이터셋들이 있는지를 참조하고 싶으시면은 알고 싶으시면 여기 문자열로 데이터셋 이름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예제들이 더 있는지 모르죠. 이걸 알고 싶으시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C본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구글에서 C본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통계, 데이터, 비주얼라이즈, 시각화라고 되어 있죠. C본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API 설명이 있어요. API 설명. 그리고 여기서 서치도 있죠. 그 홈페이지 첫 화면에 바로 서치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로드, 데이터, 셋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이렇게 검색하시면 파이썬 펑션이라고 보여주죠. C본 모듈에는 로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파이썬 펑션이 있다라고 보여주잖아요. 요거 들어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 보시면 되고 아규먼트 여기 파라미터 어떤 파라미터들 넣어야 되는지 나오죠. 그렇죠? 첫 번째 파라미터가 name. 여기에는 디폴트 값이 없어요. 캐시라든가 데이터 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디폴트 값이 있고 별표 2개 있는 거는 뭐라 그랬죠? variable length, keyword, argument라고 말씀을 드렸죠. variable length이기 때문에 argument를 전달해도 되고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사용하실 때 가장 필수로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다? 데이터셋의 이름이다. 데이터셋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설명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이터셋 이름을 주면 되는데 데이터셋들이 어디에 있다? GitHub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GitHub에 있는 데이터셋들을 이름을 주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GitHub에 뭐뭐뭐.csv라고 하는 파일들이 있는데 뒤쪽에 있는 CSV 확장자 제거하고 이름만 파일의 이름만 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GitHub 한번 들어가 보면 예제가 꽤나 많죠. 뭐 애너그램, 그다음 앤스컴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우리가 로드 데이터셋을 할 수 있는 녀석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중에 하나가 팁스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네, 자 이렇게 해서 팁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어제 그거 기억나세요? 판다스에도 뭐가 있었어요? 판다스에 read CSV 기억나시죠? 판다스에서 read CSV 이 함수 사용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할 때 여기다가 GitHub에 있는 파일 줬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 GitHub에 있는 CSV 파일 직접 읽어드려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었었죠. 우리 어제 이거 했었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게 판다스의 read CSV를 이용을 해서 그 Seaborn 라이브러리가 저장되어져 있는 GitHub에 있는 CSV 파일을 읽어드려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줍니다. 이 read CSV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어제 확인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어제 뭐 우리 뭐 많이 봤었죠. 네, 그거 그냥 간단하게 헤드만 볼게요. 헤드만. 7개의 컬럼이 있었고요. 7개의 컬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로우가 244개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테이블은 데이터 프레임은 영수증 금액, 팁의 금액, 성별, 흡연 여부, 그 다음에 식사한 요일, 식사한 시간, 그 다음에 테이블 인원수 등이 정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쉐입 확인해 보시면은요. 쉐입에서 첫 번째 숫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행의 개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가 열의 개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네. 요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들을 그릴 수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그죠? 네, 자 제목 하나 더 넣을게요. 매트, 플롯, 립, 파인, 플롯 모듈을 사용한 시각화.
어려운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쉬운 방법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렵게 하는 방법 먼저 말씀드리고 쉽게 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를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어려운 방법. 그 다음에 쉬운 방법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다 미리 만들어 놓은 함수를 가지고서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뭐 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미리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파이플런 모듈을 사용해서 시각화를 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피겨라고 하는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요. 피겨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피겨 객체에 서브 플롯을 추가를 합니다. 피겨 객체에 서브 플롯을 생성해서 추가를 해줘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아요. 이따가 코드를 작성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서브 플롯에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서브 플롯에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굳이.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그래프를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파이플럿 모듈을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그리시는 방법이에요. 제일 처음에 피겨 객체를 생성을 한다. 피겨에 서브 플롯을 추가한다. 서브 플롯의 그림을 그리고 옵션들을 설정을 하고 그래프를 보여준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겨라고 하는 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을 그려줄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브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케치북을 구역을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스케치북에다가 통째로 그림을 하나만 그리고 싶다. 그러면 서브 플롯을 이렇게 하나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스케치북이 이렇게 한 장이 있는데 이 스케치북 한 장을 영역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쪽에도 그래프를 그리고 이쪽에도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서브 플롯을 두 개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스케치북이 있는데 스케치북을 이번에는 뭐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서 위쪽에다가 그래프를 하나를 그리고 아래쪽에 그래프를 하나를 그리겠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죠. 피겨와 서브 플롯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피겨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스케치북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서브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케치북을 어떻게 나눌 거냐, 스케치북 한 장에다가 그래프를 몇 개를 그릴 거냐, 이게 서브 플롯.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단계가 옵션을 설정한다 그랬죠. 옵션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래프에다가 제목을 넣어준다거나 Y축에 뭐 그 이름을 넣어준다거나 X축에 이름을 넣어준다거나
뭐 여기에 이렇게 격자를 그려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보여주시면 돼요. 이게 파이플롯을 이용한 그래프를 그리는 일반적인 순서예요. 일반적인 순서.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이거를 저희가 코드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 무엇을 한다? 피겨 객체를 생성한다. 피겨 객체를 생성했으면 저장을 해야 되겠죠. PLT. 자, PLT가 뭐예요? PLT가 뭔가요? 파이플럿. 매트플럿 립점 파이플럿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별명을 준 거예요? PLT라고 별명을 준 거예요. 모듈 이름입니다.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모듈 이름. PLT. PLT라고 하는 모듈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들을 가지고 있다. 시각화를 할 수 있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겨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는요. figur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def, figure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파라미터들 보시면은요.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면 def 함수라고 되어 있고 figure라고 되어 있고 파라미터가 쭉 설명이 되어 있죠. 파라미터 굉장히 많죠. 파라미터 굉장히 많은데 모든 파라미터가 다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num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도 디폴트 아규먼트, fig size도 디폴트 아규먼트, dpi도 디폴트 아규먼트, 전부 다 디폴트 아규먼트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는 뭐예요? 별표 두 개니까 variable length, keyword, argument. argument를 전달해도 되고 전달하지 않아도 되고 전달할 때에는 키워드 값, 키워드 값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argument. 우리 함수 만들 때 다 연습했었던 패턴이죠.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다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 아무것도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피겨 객체가 생성이 돼요. 끝. 쉽죠? 쉽죠? 자, 두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단계는 피겨 객체에 무엇을 추가한다? 서브 플롯을 추가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거를 저는 뭐라고 할 거냐면 엑시스, 축이라고 할 거예요. 축. 피겨가 생성이 됐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피겨에 있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돼요. 피겨에 있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피겨.add sub plo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함수 이름이 잘 안 보이죠? 함수 이름 안 보이실 때는 이거는 제가 쓰는 트릭인데 일단 한 줄을 먼저 실행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x는 fig.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은 함수가 그 다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부터 하면 add sub plo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자, add sub plot이라고 하는 함수를 보시면 variable length argument 그리고 variable length keyword argument. 그러니까 키워드 없이 쭉 숫자들을 어떤 값들을 쭉 나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키워드 아규먼트 하면서 아규먼트를 넘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함수가 만들어져 있고 밑에 보시면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요렇게 사용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우의 개수를 넘기거나 로우의 개수, 컬럼의 개수, 인덱스를 넘겨라, 포지션을 넘겨라, 액시스를 넘겨라, 아무것도 넣지 말아라.
등등등 사용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뭐뭐를 넣어라 이렇게 설명이 구구절절이 쭉 돼 있죠. 그 다음에 키워드, variable length 키워드 아규먼트는 다음과 같은 프로퍼티들을 주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 키워드나 주는 게 아니라 adjustable, egg filter, alpha, anchor 등등등 이런 것들을 넘겨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리턴을 무엇을 리턴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밑에 보시면 이그젬플들이 있어요. 요 이그젬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저는 여기에 뭐라고 할 거냐면 1,1,1이라고 할 거예요. 첫 번째 아규먼트가 뭐냐면 add, sub, 플롯의 첫 번째 아규먼트가 rows, 두 번째가 columns, 그 다음에 세 번째가 index예요. 아까 설명을 보시면 얘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제가 사용 방법 중에서 어떤 거를 사용한 거냐면 첫 번째 방식을 사용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방식을 and rows and colors index 요거를 사용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서브 플롯은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피겨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스케치북이라면 서브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를 몇 개로 나눌 거냐.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안에 로우를 몇 개를 만들겠다. 로우를 한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컬럼을 몇 개를 만들고 한 개를 만들고 즉 서브 플롯을 몇 개만 만들겠다. 서브 플롯을 한 개를 만들겠다. 그러면 서브 플롯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죠. 인덱스는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 서브 플롯에서는 인덱스가 1부터 시작을 해요. 0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1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끝에 있는 1이라고 하는 거는 1번 서브 플롯이란 뜻이에요. 1번 서브 플롯. 그러니까 서브 플롯을 만들 때 피겨 안에 행을 하나를 만들고 피겨 안에 컬럼을 한 개를 만들고 그럼 서브 플롯은 한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서브 플롯의 인덱스는 1번. 첫 번째 서브 플롯이니까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서브 플롯을 만들어서 한 개의 서브 플롯을 피겨에다가 추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밑에다가 설명 요거 밑으로 조금 내릴게요. 밑으로 요렇게 해서 여기에서 and rows는 행의 개수 그 다음에 and cols는 열의 개수, 컬럼의 개수, 그 다음에 인덱스는 서브 플롯 인덱스, 서브 플롯 인덱스인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서브 플롯의 인덱스는 1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라 1부터 시작한다라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단계까지가 끝났어요. 두 번째 단계까지가 끝났어요. 자, 실행해 보세요. 실행했더니 여기까지만 해서 실행을 했더니 벌써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죠. 얘가 비어있는 도화지였다면 서브 플러스를 추가를 하니까 X축, Y축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행을 두 개를 해볼게요. 두 개. 자, 이렇게 해볼게요. 뭔가 좀 이상하죠? 아까랑 조금 달라졌죠? 좀 크기가 좀 작아졌죠? 왜 그런지 아세요? 도화지가 이렇게 있는데 행을 몇 개로 나눈 거예요, 이거는? 행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요렇게.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서브 플롯을 어디에만 추가했어요? 그리고 컬럼은 하나예요. 그죠? 행은 두 개고 컬럼은 하나인데 서브 플롯을 어디? 여기가 1번이고요. 여기가 2번이에요. 어디에다 추가했어요? 1번에다 추가했어요. 그래서 요 위쪽만 보이는 거예요. 위쪽만. 만약에 여기를 2번이라고 해볼까요? 두 개를 같이 넣으면 아마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지금 똑같이 보이고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하시면 두 개가 보일 거예요. 1번하고 2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만 만들고 그 하나에다가 채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피겨까지가 비어있는 빈 도화지를 만들어주는 거고 서브 플롯이 그 안에다가 그래프를 그릴 준비를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서브 플롯에 그래프를 그린다. 자, 그래프의 종류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생성된 서브 플롯의 이름이 뭐예요? 생성된 서브 플롯의 이름이 엑시스. 그죠? 엑시스죠. 엑시스 점 여기에서 함수로 이름을 찾으시면 돼요. 히스트가 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히스트는 뭔지 말씀을 드리고, 자, 히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실 때 보시면 빈즈, 레인지 어쩌고 저쩌고 아규먼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아규먼트가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으니까 웬만한 것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variable length 키워드도 키워드 아규먼트도 전달하지 않아도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x. 얘만 필수로 넘기면 돼요. 그죠? x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만 값을 필수로 넘겨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 뭐라고 할 거냐면 저는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토탈 B를 한번 해볼게요. 토탈 B. 의미는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건데 히스토그램이 뭔지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프 그리는 것만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렇게. 히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리턴하는 게 있어요. 히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리턴하는 게 있어서 그 리턴하는 값들이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그려져 있는 게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그래프예요. 그래프고 네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네 번째 단계는 그래프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하는 거라 그랬죠. 여러 가지 그래프 옵션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제일 처음에 타이틀을 넣어볼게요. set 타이틀. 여기는 히스토그램 토탈 빌 이렇게 할게요. 토탈 빌의 히스토그램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토탈 빌의 히스토그램이다 라는 뜻이고요. 자, 뭐가 추가됐는지 볼까요? 뭐가 추가가 됐어요? 여기가 추가가 됐죠. 여기. 요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타이틀을 보시면 아까랑 출력되는 게 또 달라졌죠. 출력되는 게 달라진 건 뭐 때문이에요? set 타이틀이 리턴해 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set 타이틀이 리턴해 주는 게 여기 출력문으로 나왔던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거를 할 거냐면 set x label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x label 여기는 total bill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set y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는 카운츠라고 하는 게. 두 개를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두 개를 추가했더니 뭐가 추가가 됐죠? 여기가 추가가 됐고요. 여기가 추가됐어요. 이게 X 레이블과 Y 레이블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해볼게요. axis 점 set grid가 없군요. 잠시만요. 그리드. 그리드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볼까요? 네, 요렇게 그리드 그려줍니다. 그리드를 그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눈금이 보이니까 어떤 숫자가 어디에 있는 건지가 조금 더 잘 보이죠.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5번째 그래프 보여주기. 이게 뭐냐면 plt.show예요. 네, 요렇게 5개 단계를 거쳐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아래쪽과 같은 그래프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요, 제가 일부러 좀 어렵게 그린 거예요. 일부러 좀 어렵게 그린 거고, 그래프를 그리는 전체적인 과정을 쭉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고 나면 다른 것들은 훨씬 쉬워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한다? 피겨 객체를 준비한다. 피겨 객체를 준비한다. 두 번째는 피겨 객체에다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서브플롯을 준비한다. 서브플롯을 지금 한 개를 준비를 한 거죠. 자, 거기에다가 그래프를 그린다. 이거 히스토그램 뭐 이런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래프를 그린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한다. 타이틀, X 레이블, Y 레이블, 그리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한다? 그래프를 보여준다. 쇼. 이런 과정을 거치시면 무엇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